나는 그날 밤 형부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순간 그의 눈에 스치던 공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족이 먼저 라는 그 말, 이제 영원한 저주가 되었다. 그 칼날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복수가 이렇게 달콤할 줄 알았다면 왜 그토록 오래 참았을까?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눈물로 번졌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이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 가족의 파편을 주워 모아 그들을 다시 불태우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빌딩 숲 사이에서 내 작은 카페가 서 있는 그 골목은 더 그렇다. 블루밍 커피, 내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곳, 받침의 문을 열 때마다 커피 향이 피어오르는 그곳이 내 전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둘이서 시작한 사업. 하지만 이제 그곳은 형부의 소나기에 있었다. 수연아, 가족이 먼저야. 내가 혼자 끙끙 앓는 걸 볼 수 없어. 형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는 내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 내 카페를 포함해서. 그날 아침 나는 카페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평소처럼 에스프레소 머신을 돌리려는데 문득 문이 열리며 형부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수연 씨, 오늘부터 이곳은 제가 관리합니다. 어머니의 지시로요? 나는 웃었다. 어처구니 없어서. 어머니가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고 계셨다. 형부가 병원에 데려가면서부터 어머니의 서명은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카페의 지분 이전 서류. 내 이름이 지워지고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기적이지 마라, 수연아. 내가 사업을 망치고 있잖아.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들도 불만이야. 가족으로서 내가 도와줄게.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는 오빠의 죽음 이후 우리 집안의 구원자로 자리 잡았다. 어머니의 재정관리, 오빠의 유산 분배, 모든 게 그의 손을 거쳤다. 그리고 이제 내 마지막 보루마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형부는 이미 새 간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블루밍에서 패밀리 로스터리로 가족 중심의 브랜드로 재탄생시킨다는 거였다. 웃기지도 않았다. 가족. 그는 오빠의 친구일 뿐인데.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다. 수연아. 형부가 잘 해줄 거야. 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형부는 이미 오빠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왜요?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치매는 잔인하다. 그것이 가족의 끈을 끊어버리는 가장 은밀한 독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빠의 사진을 꺼냈다. 사고 현장의 CCTV를 다시 봤다. 오빠의 차가 미끄러지는 그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형부의 그림자가 스쳤다. 아니, 착각일 터였다. 형부는 오빠를 가장 아꼈다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울던 그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형부의 행동이 이상했다. 오빠의 은행 계좌를 먼저 확인하던 모습, 어머니에게 속삭이던 말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카페의 장부를 열어보니 형부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가족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내 사업이 왜 망할 뻔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직 칼날이 되지 않았다. 그저 타오르는 불씨일 뿐. 다음 날 나는 형부의 사무실로 갔다. 그의 회사 오빠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중소 IT 업체. 그는 이제 카페를 넘어 내 인생 전체를 삼키려 했다. 형부님, 그 서류. 돌려주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웃었다. 수연아, 내가 아직 어린애냐? 사업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해. 내 오빠도 그렇게 원할 거야? 그 말에 나는 이를 갈았다. 오빠가 원할 거라고? 오빠는 죽기 전 나에게 말했다. 수연아, 내 꿈 지켜. 가족이라도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런데 형부는 그 말을 왜곡했다. 오빠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래서 내가 내 목까지 지키는 거야.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다. 오빠의 죽음, 어머니의 치매, 내 사업 모든 게 그의 그물 안에 걸려 있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했다. 복수.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칼은 날카로워야 한다. 가족을 파괴한 자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갚아주리라. 그 주말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시절 오빠와 함께했던 민준. 그는 이제 탐정사무소를 차리고 있었다. 수연아, 무슨 일인데? 내 목소리가 이상해.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빠 사고. 다시 조사해줄래? 민준의 눈이 커졌다. 왜 이제 와서? 장례식 때 이미 끝났잖아. 나는 형부의 이야기를 꺼냈다. 자금 빼돌림, 서류 위조.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 해보자. 하지만 조심해. 가족 싸움은 지옥이야. 그날 밤 나는 카페로 돌아갔다. 이제 패밀리 로스터리라는 간판 아래 형부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이 먼저? 좋아, 그럼 가족부터 무너뜨려 줄게. 분노가 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오빠,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찢어졌을까? 복수는 정당하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을 게 무엇일까? 나는 아직 몰랐다. 민준의 조사가 시작되자 내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낮에는 형부의 카페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일하고 밤에는 민준의 자료를 훑었다. 형부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연아, 잘 왔네. 가족으로서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척하며 나는 그의 맥박을 느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첫 번째 발견은 오빠의 은행 기록이었다. 사고 직전 형부가 대출을 대신 갚아준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 민준이 추적하니 형부의 회사 자금이었다. 오빠의 사업을 살려준 게 아니라 빚을 더 쌓아놓은 거였다. 이 새끼, 오빠를 속였어. 나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병원 기록도 이상했다. 치매 진단 전에 형부가 의사와 만난 흔적이 있었다. 약물 처방서에 그의 서명이 있었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약, 민준의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설마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더 필요해. 하지만 수연아, 이건 위험해. 형부는 그냥 사기꾼이 아니야. 그는 내 가족을 장악하려는 포식자야. 그날 나는 형부의 집으로 갔다. 그의 아내 내 사촌 누나가 문을 열었다. 수연이 왔어. 형부가 기다리던 참이야. 누나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는 피곤해 보였다. 형부와 결혼한 지 3년. 그녀는 이미 그의 그림자처럼 변해 있었다. 식탁에서 형부는 와인을 따랐다. 수연아, 내 카페 재미있네. 매출이 올랐어.
가족 브랜드라서 그런가 봐. 나는 미소로 답했다. 네, 형부 덕분이죠. 그런데 오빠 유산. 아직 분배 안 됐죠? 그의 손이 멈췄다.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지. 왜, 급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의심하고 있다. 밤늦게 나는 그의 서재를 뒤졌다. 누나가 잠든 틈을 타서 책장 뒤에 숨겨진 서류함 노빠의 사고보험금 청구서. 형부가 수령인이었다. 이 개자식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다. 형부였다. 수연아,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다가오며 웃었다. 궁금한 게 많지? 가족의 비밀 말이야.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오빠는 빚쟁이였어. 내가 구해준 거야? 그런데 그는 배은망덕하게 사고를 냈지? 사고. 당신이 운전했잖아요. 나는 소리쳤다. 그는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아니면 어머니처럼 만들어버릴까? 그 말에 나는 몸이 떨렸다. 어머니의 치매 그의 짓이었다. 그는 나를 놓아주며 말했다. 이기적이지 마라, 수연아. 가족을 위해 희생해. 아니면 후회할 거야. 나는 집을 나서며 눈물을 삼켰다. 이제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멀었다. 다음 날 민준과 만났다. 형부의 약물 기록을 찾아봐. 치매 유발제. 민준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오빠와 함께 카페를 꿈꾸던 날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형부가 처음 나타난 순간. 그는 오빠의 절친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형부의 과거를 파헤치다 보니 그는 여러 가족을 파탄낸 전력이 있었다. 이혼 소송, 상속 분쟁. 그는 가족 구원자라는 가면 뒤에 숨은 사기꾼이었다. 수연아, 이건 범죄야. 경찰에 가자. 이민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할게. 공정한 복수로. 그 주, 카페에서 사건이 터졌다. 형부의 새 메뉴 패밀리 블렌드 제 독이 들어 있었다. 아니, 의심스러운 성분. 한 손님이 중독 증세를 보였다. 형부는 당황하며 나를 탓했다. 내가 손을 댔어. 나는 웃었다. 가족이 먼저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경찰이 왔을 때 나는 침착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이건 내 복수의 첫 칼날. 형부의 이미지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엄마, 형부가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대답했다. 수연아, 믿어. 가족, 그 말에 나는 울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독이 되었다. 민준의 다음 보고 형부가 오빠의 사고를 조작했다. 브레이크 오일 그는 바꿨다. 증거는 차고 CCTV. 이제 끝내자. 나는 말했다. 하지만 끝은 아직 멀었다. 복수는 단계적이다. 그의 재산, 명예, 가족 하나씩 무너뜨릴 거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형부의 회사에 잠입했다. 청소부로 위장해. 그의 직원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새로운 아줌마, 그들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늦게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민준이 가르쳐준 간단한 방법. 파일 속에 오빠의 유산 세부 내역이 있었다. 형부가 대부분을 빼돌린 흔적.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일기였다. 디지털 노트에 적힌 글, 오빠의 죽음은 기회였다. 수연의 사업을 삼키면 완벽한 제국 후 그는 나를 장애물이라고 썼다.
어머니의 치매도 계획적이었다. 약으로 약화시켜 서명을 유도. 가족의 왕이 되는 법. 나는 그 파일을 복사하며 구토가 날 것 같았다. 이 인간은 괴물이었다. 가족을 사랑하는 척하며 그 안을 갉아먹는 기생충. 다음 날 나는 누나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누나, 형부. 오빠를 죽였어요. 누나는 웃었다. 수연아, 미쳤어. 형부가 왜?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야? 누나는 울었다. 나도 느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가족이라 믿고 싶었어. 그녀는 형부의 폭력을 털어놓았다. 밤마다의 학대, 상속을 노린 결혼. 도와줘, 수연아. 이혼하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하자. 하지만 비밀리에 누나는 동의했다. 그녀가 내 첫 동맹이 되었다. 복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형부의 카페에서 나는 소문을 퍼뜨렸다. 패밀리 로스터리의 재료가 불량하다는. SNS에 익명 포스팅.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형부는 화를 냈다. 나를 불러내지디지.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형부님, 가족이 왜 서로 의심해요?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무실에서 나를 때렸다. 뺨이 부어올랐다. 이기적 년아. 내가 망칠 거야. 그 순간 나는 칼을 꺼낼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피로 물들여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민준의 도움으로 나는 형부의 세금 탈루 증거를 모았다. 국세청에 익명 제보. 감사원이 들이닥쳤을 때 형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그는 나를 노려봤지만 증거는 없었다. 적어도 표면상.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약물 과다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형부의 집. 나는 어머니 곁에서 맹세했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형부를 무너뜨릴게요. 누나와 함께 우리는 형부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해커 친구를 통해. 위험해, 민준이 말했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분노가 나를 이끌었다. 그날 밤 형부가 집으로 왔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과했어.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가짜 눈물. 나는 받아들였다. 괜찮아요, 형부. 가족이잖아요. 속으로는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세금 감사 결과 형부의 회사가 적발됐다. 수억 원의 탈루. 그는 파산 직전. 누가 한 거지? 그의 절규가 들려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첫 번째 타격. 재산의 상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원을 찾아와 수연이가 날 배신했어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수연. 조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형부를 봤다. 그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승리감 어린 미소. 그날 나는 칼을 쥐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그의 명예를 짓밟자. 어머니의 장례는 비가 내렸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었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형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수연아, 어머니가 내 오빠처럼 갔어. 그의 말에 나는 칼을 품은 가방을 쥐었다. 네, 가족이 먼저 가셨어요. 장례 후 나는 유언장을 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 모든 유산을 형부에게. 하지만 위조였다. 누나가 증언했다. 엄마 서명, 형부가 대신했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형부는 변호사를 동원해 나를 정신불안정이라고 몰아갔다. 수연 씨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용해 상속을 노려요. 그의 증언에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약물 기록, 오빠 사고 CCTV. 하지만 형부의 로비가 강했다. 가족 내 분쟁으로 치부됐다. 재판 중 형부의 비밀이 터졌다. 그의 과거의 다른 가족의 상속 사기. 언론이 달려들었다. 가족 파괴자, 헤드라인. 형부의 명예가 추락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불렀다. 내가 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나는 웃었다. 형부님, 가족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당신 가족부터 무너지게 할게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내 가족, 누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까지 데리고. 형부는 절박해졌다. 수연아, 용서해. 돈 줄게. 사업 돌려줄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의 회사를 인수했다. 세금 탈루로 압류된 자산. 이제 블루밍 커피는 내 손에 돌아왔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빠와 어머니의 빈자리가 컸다. 민준과 누나, 우리는 팀이 됐다. 형부의 최종 타격 오빠 살인 혐의. 경찰에 제보. 수사가 시작됐다. 형부는 도주를 시도했다. 공항에서 잡혔다. 이 개자식들, 그의 외침이 뉴스에 나왔다. 감옥에서 그는 나를 만났다. 수연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의 눈에 미친 기운이 서렸다. 가족은 영원해. 내가 죽여도. 나는 대답했다. 영원. 당신이 만든 가족은 이미 죽었어요. 문을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텅 비어 있었다. 복수 후의 공허. 누나와 나는 새로 시작했다. 카페를 재건.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형부의 피 묻은 목, 아직 안 한 일, 고문? 아니, 그는 이미 지옥에 있었다. 형부의 재판은 전국적 이슈가 됐다. 방송국 카메라가 법정을 메웠다. 증인석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는 내 오빠를 죽였고 어머니를 미치게 했습니다. 사업을 빼앗아 가족을 파괴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분노가 나를 지탱했다. 형부는 부인했다. 모두 거짓말. 수연이가 미친 거야.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CCTV, 약물 분석, 자금 흐름. 배심원은 10시간 만에 유죄 판결. 무기징역. 살인과 사기 혐의.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수연 씨, 복수에 성공한 비결은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성공. 이게 성공인가? 누나와 민준, 우리는 승리를 축하했다. 와인 한 잔, 수연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형부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내 복수는 시작일 뿐 내 동생들이 올 거야. 가족의 피는 피를 부른다. 그의 동생들 형부의 피부치, 서울 외곽에서 사는 그들. 나는 조사했다. 그들은 형부의 공범이었다. 자금 세탁, 위증. 새로운 전쟁. 민준과 함께 우리는 그들을 추적했다. 첫 타겟, 막내 동생. 그는 형부의 카페에서 관리자였다. 나는 그를 유혹했다. 함께 일할래? 그는 넘어왔다. 밤에 그의 집에서 증거를 훔쳤다. 녹음된 대화, 형이 시켰어. 수연이를 없애? 그 증거로 막내는 체포됐다. 다음은 큰 동생. 회사 중역. 나는 해킹으로 그의 이메일을 털었다. 해외 송금 기록. FBI에 제보. 국제 수배. 마지막, 누나 동생. 여자.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수연 언니, 용서해. 나도 피해자야, 눈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증거를 보여줘. 그녀는 형부의 비밀 장부를 줬다.
모든 범죄의 뿌리. 그 장부로 형부 패밀리는 무너졌다. 모두 감옥행. 이제 진짜 끝.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공허. 오빠의 묘를 찾았다. 오빠, 복수 끝났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 바람이 답했다. 가족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 카페는 번창했다. 블루밍은 상징이 됐다. 재생의 이야기. 손님들이 물었다. 주인님, 이 카페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대요. 나는 웃었다. 가족 이야기예요. 사랑과 배신의. 1년 후, 나는 새 삶을 살았다. 서울의 번화가의 큰 카페 체인. 블루밍 네트워크. 민준과 누나, 함께 키웠다. 하지만 밤은 여전히 길었다. 형부의 환영이 스쳤다. 어느 날, 감옥에서 소식이 왔다. 형부가 자살했다. 복수에 지쳤다는 유서. 그의 죽음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슬픔도 섞였다. 내가 만든 괴물. 유고를 받아들고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형부, 이제 끝이야. 가족으로서 용서할게. 죄를 뿌렸다. 강물이 삼켰다. 내 분노도. 민준이 물었다.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배웠어. 복수는 자유가 아니야. 용서가 진짜 힘. 누나의 아이가 태어났다. 수연 이모, 이름 지어줘. 나는 말했다. 희망, 가족의 재탄생. 카페에서 나는 새 메뉴를 만들었다. 패밀리 블렌드. 하지만 이번엔 진짜 가족의 맛. 손님들이 웃었다. 내 인생도. 오빠와 어머니의 사진을 벽에 걸었다. 지켜봐요. 제가 잘할게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선택의 끈. 나는 그걸 선택했다. 전체 이야기 끝. 복수의 여정은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